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백악관 사우스론 대규모 행사를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플로리다 레리를 가지면서 다시 본격적인 대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확한 완치 판정도 없이 백악관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 것은 물론 위험을 무릅쓰고 캠페인에 복귀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요. 미국 CDC에서는요, 코로나19 증상이 사라진 뒤 최소 열흘간 자가격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요, CDC에서는 최대 20일까지 자가격리를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 정부의 공식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난 토요일 백악관 이제 평화 집회라고 불리는 행사로 시작으로 이제 월요일은 플로리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다시 예전의 선거 캠페인 랠리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판정 이후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병원에서 약 4일 정도 입원을 하면서 각종 이제 메디슨을 받으셨는데요. 아무리 대통령 주치의가 이제 10월 10일부터 공개 행사에 나가도 안전하다, 더 이상의 코로나19가 다른 분들에게 옮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런 발표는 했지만 아직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며칠 연속으로 이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는 밝혔지만 언제부터 이러한 음성 판정이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주치의가 밝히지 않고 있고요. 또한 이런 질문을 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제 100% 이겨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이제 완벽하게 해소되고 있지는 않고요. 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가이드라인들을 미국의 리더 또한 세계 리더로서 잘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지금까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선 선거 캠페인도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들이 과연 국민들의 안전보다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광고를 만들면서 알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죠. 파우치 소장의 발언을 편집해서 인용을 했거든요. 그게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참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두 분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파우치 박사는 지금까지 공화당, 민주당 정권 상관없이 누가 이제 백악관 상관없이 같이 협력을 해와서 일하던 박사님이신데요. 최근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 이제 선거 캠페인 TV 광고에 나와서 그 누구도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방역을 이제 칭찬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되었죠. 이제 파우치 박사는 이 영상이 이제 공개한 뒤 여러 방송, CNN이나 ABC 이런데 출연해서 이제 해당 발언은 앞뒤 이제 맥락이 잘린 코멘트라고 했고, 또한 이제 파우치 박사는 거의 50년 동안 이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어떤 후보도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없다라고 본인의 허락 없이 사용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는 참 문제가 되는 게 이런 파우치 박사 이제가 공무원입니다. 어머니 말은 공무원이고 이분이 사실 어떤 선거 캠페인에 나오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냥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중립을 지키면서 국민의 그 헬스를 이제 관리하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분의 큰 지지율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죠. 파우치 박사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리더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번 이제 파우치 박사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많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위터로 이제 파우치 소장의 시구보다도 코로나19 대응이 더 형편없다고 서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도 필요할 때는 이렇게 파우치 박사를 본인의 이제 커머셜 TV 광고에 넣어서 사용도 하면서
또 파우치 박사가 또 이 광고에 대한 좀 안 좋은 발언을 하니까 바로 또 트위터에서 또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담겨 있어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파우치 소장이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잘했다라는 그 부분은 보건 의료진에게 하는 말이었다고 밝힌 그 내용을 제가 인터뷰에서 봤는데요. 그걸 편집해서 맞습니다. 차용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파우치 박사가 본인의 허락 없이 올렸다 내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당연히 트럼프 캠페인 쪽에서 내릴 줄 알았는데 예. 트럼프 캠페인은 계속 그것을 이제 아하. 방송에 사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말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큰 차이로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이 가장 관건은 아무래도 경합주가 되겠는데 지금 경합주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대부분의 이제 경합주 플러스 이곳 캘리포니아까지 합쳐서 사전 투표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벌써 투표를 마쳤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19 확정 이후 많은 베리어버가 있었는데 오히려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합주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전국 평균 여론조사에서 먼저 살펴보면 바이든 후보가 55%,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이제 43%, 바이든 후보가 약 12%로 앞서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두 분께서도 저에게 물어보셨지만, 많은 분들이 지난 2016년 대선 결과를 기억하며, 이런 이제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경합주에서 뭐 박빙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보는 그런 그 경향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그 2016년 대선 결과 여론조사랑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힐러리 클린턴 그 당시의 대선 후보와 지금의 조 바이든 후보는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다, 뭐 선호한다 이런 그 여론조사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대선 이맘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후보의 선호도가 약 42%였습니다.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다, 힐러리 클린턴을 선호하지 않는다의 응답자는 약 53%고요. 하지만 지금의 이제 바이든 후보를 선호한다는 퍼센티지는 53%, 50%를 돌파했고요. 네. 선호하지 않는다는 41%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벤치마크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정직하고 신뢰한다는 여론조사를 봤을 때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41%, 지금의 조 바이든은 58%. 그러니까 이런 그 여론조사를 보고도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합주에서 봤을 때도 지금 예전에 2016년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도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보다는 더 그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지난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는 조 바이든 7%로 더욱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내일이 원래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취소됐잖아요. 네네. 자, 마지막 세 번째 토론회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저도 굉장히 두 번째 토론회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네. 지난주에 부통령 토론회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남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취소가 되었죠. 지금 두 후보 모두 사실 이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경합주에서는 워낙 이제 박빙에 뭐 작으면 뭐 수백 표, 수천 표 차이로 이 당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미국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어필할 수 있는 찬스가 필요해서요. 조 바이든 또한 트럼프 대통령 두 분 다 이 토론회가 필요해서 세 번째 토론회는 예정대로 이제 10월 22일 내시빌에 위치한 이제 벨몬트 대학에서 진행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것을 기대되고 있고요. 과연 근데 이제 첫 번째 토론회는 마스크 없이 스테이지에서 두 분 모두 이제 서서 했는데 과연 이제 세 번째 토론회는 어떠한 이제 코로나19 이런 그 조치를 따르고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서 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저도 이제 그래서 더욱더 집중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제 주위에 어떤 한간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 바이든이 두 번째 토론회를 자꾸 안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두 후보 다 하고 싶어 하세요. 아, 뭐 그래서요. 네. 그 공화당 쪽에서는 조 바이든이 하기 싫다, 뭐 트럼프 안 한다 했고, 뭐 바이든 쪽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두 후보 다 토론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두 번째 토론회를 온라인 형식으로 한다고는 했어요. 네. 하지만 온라인 형식으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첫 번째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모습, 중간에 막 이렇게 조 바이든 후보가 말을 하는데 그걸 끊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MC가 그것을 뭐 막거나 뮤트를 하면 온라인상에서는 어떻게 뚜렷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사실 지금 여론조사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토론회에 가 굉장히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에이미 커니 베럿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가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아마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해 네, 주십시오. 사실상 이제 연방 상원은 잘 아시죠? 네, 공화당이 이제 53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베럿 대법관 후보 문제는 뭐 이분의 자격 이런 거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보여줬던 공화당의 태도 변화, 이런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이번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이셨습니다.